최근 영국에서 깜짝 발표한 설탕세 도입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멕시코, 프랑스에선 이미 설탕이 든 음료수에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도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적으로 지목된 설탕, 이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화여대 가정의학과 신경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설탕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영국에선 설탕세를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설탕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세계적으로 이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고칼로리나 고지방보다도 그 비만의 주범, 특히 이제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탄수화물이 문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또 실제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이 영국 보건부 산하의 공중보건기구가 설탕세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비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궁극적으로는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설탕세를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세계인들의 설탕 섭취율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또 설탕 섭취율은 얼마나 되나요? 예, 보통 지금 하루 섭취 권고는 이제 50g 이하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도 실제 하루에 61.4g이니까 이 권고량을 훌쩍 넘기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도 현재 이제 10%에서 5%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10% 이상을 섭취하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78g 정도를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설탕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이 설탕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설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가공 과정에서 섬유소나 기타 영양물질이 다 제거가 되고 굉장히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만 남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살이 찌고 또 포만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해서 배는 금방 고프게 돼서 실제적으로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설탕 외에 다른 당류들은 먹어도 괜찮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일반 이제 당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천연당 같이 과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비교적 설탕에 비해서 몸에서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설탕 경우에는 사실 비만도 문제지만 외국 연구에 보면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되는 당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꿀은 좀 설탕보다는 건강에 좋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꿀에는 설탕이 없는 미네랄이나 이런 좋은 성분들이 분명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생각보다 극소량이고요. 의학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당뇨라든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는 설탕만큼 또 주의해야 될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단맛을 너무 선호하는 경향은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포함될 것이 첨가당 표시제입니다. 이 첨가당 표시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행하면 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 이 첨가당은 꼭 설탕이 아니더라도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높일 뿐 아니라 실제 공복감도 유발하게 되고요. 다른 성인병에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트랜스지방이나 콜레스테롤처럼 이게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루에 그런 권고량을 넘지 않도록 이런 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소비자가 조금 참고할 수 있다는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설탕세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외국 사례를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설탕세를 10% 부과했을 때 음료수 매출이 12%가 감소하고 생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런 선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 이 소비자라든지 기업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또 설탕에는 중독성이 또 있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울 텐데요. 자신이 설탕 중독인지 혹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중독이라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설탕 중독이 최근에 이제 정신과 진단명으로도 명시가 되었는데요. 예. 우선 내가 설탕 중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 음식부터 생각이 난다든지 또 이렇게 단 음식을 끊었을 때 손발이 떨리거나 산만해지거나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느낀다면 설탕 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 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먹게 되는데 이게 이제 뇌의 어떤 쾌락 중추라든지 심리적 안정감과 관계가 많습니다. 네, 뭐 흔히 단 것을 먹고 싶다 이렇게 힘들고 몸이 지치고 하면 단 것을 찾게 되는데 그 정도가 조금 심하면 설탕 중독을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더 이 설탕에 많이 의존하고 좀 한번 빠지면 더 심하게 중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설탕이 미치는 영향 중에는 뭐 심혈관이나 성인병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특히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올 수 있지만 또 청소년기에는 성장 저해라든지 또 이 집중력을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이 중독에 대한 거를 끊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이 아이들의 뭐 먹는 것들 이렇게 식습관을 좀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식품에서 첨가당이라고 해서요, 알게 모르게 이 당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을 먹을 때 좀 더 현명하게 이 골라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설탕 섭취는 주로 이 음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라든지 최근에는 커피 때문에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 어떤 전통 차나 웰빙 차, 그러니까 매실이나 오미자 같은 경우에도 단맛이 있지만 이런 설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과일이나 채소 이런 천연당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뭐 정 필요하다면은 올리고당처럼 좀 몸에 유익한 당을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뭐 과일이나 채소 혹은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그렇죠. 것으로 조금 생활 속의 당을 줄여가는 게 중요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가정의학과 신경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보통 뭐 음료수라든가 과자, 식품 먹을 때 칼로리부터 보게 되는데 이 당분도 몸에 많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당류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 무척 중요한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쉽게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